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 엔드패스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유가증권에 대한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를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 때는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 유가증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1억 원에 구입했다고 봅시다. 구입했는데 이 아파트를 나중에 내가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팔고 벌었는 이익이 2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팔면서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500만 원 줬다면요.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2천만 원 벌었지만 수수료가 500이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벌었는 돈 얼마다? 1,500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1억에 샀던 아파트를 9천만 원에 판매한다. 1,000만 원 손해봤죠. 자, 근데 손해봤더라도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500을 줘야 될 겁니다. 주게 되면 나는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을 손해본 게 아니라 1,500을 손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과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에서 가감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현하자면 해당 자산의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가 예제 문제를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 현재 장부에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그리고 처분 시에 수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수수료를 빼놓고 먼저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이 1,000만 원 감액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매도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1,200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앞에서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 얼마요? 200만 원이 될 거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800만 원에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똑같이 장부상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1,000만 원을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800만 원 받았죠? 800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럼 200만 원 적게 받았네요. 200만 원 적게 받은 만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단기 매매 증권 팔았다 처분, 그 다음에 손해봤다 손실이라고 처리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팔면서도 수수료 50만 원을 줬습니다. 뭘로 줬나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보통예금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얘도 보통예금 얼마요? 50만 원. 근데 얘를 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분 이익이 200이었지만 50만 원의 수수료가 더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1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현된 손익이 1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처분 손실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50만 원 줬을 때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손해를 많이 봤구나. 처분 손실이 25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에 대한 대원칙을 제가 하나 설명드린다면 회계에서는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이 거의 나올 일이 없다. 구입할 때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에서 조정하는 거다. 단, 딱 하나 예외사항이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산이 될 겁니다. 자, 결산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결산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평가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보고하는 건데 항상 언제 기준으로? 그렇죠.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기준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지만 12월 31일 결산일 때는 이 주식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고할 때는 샀는 금액이 아니라 현재 12월 31일자의 가치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건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단기 매매 증권만 현재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조금 더 높은 클래스를 가셔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결산할 때 공정가액, 현재 시가대로 무조건 보고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만큼 내가 현재 주식의 가격이 올랐고 주식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나는 수익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뭐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본다면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에는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시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장부가액 1,000만 원짜리,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공정가액 얼마요? 1,100만 원. 두 번째 경우의 수 얼마? 9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해본다면, 자, 현재 장부상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는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100만 원으로 보고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 1,000만 원짜리를 1,10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100만 원 증액시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는 걸로 해서 100만 원 자산 증가시키시고요. 그만큼 대변에 뭐라 그럴 거냐? 장문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자, 지난 시간엔 처분이었지만 이번에는 평가죠. 결산 때 평가하고 회사는 돈 벌었다, 이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공정가액이 얼마라고요? 900만 원이죠. 이때는 그럼 현재 1,000만 원인 장부가액을 900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산을 100만 원 감액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줄여주시고요. 그만큼을 차변에 뭐라 부를 거냐?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하고 돈 벌었는 손해본 거다 해서 손실 이렇게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영업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계정들은 얘는 회사 영업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영업의 수익이라는 놈과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크게 본다면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다라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산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12월 31일자 현재 시가 공정가액대로 자산 금액을 맞춰주시고 그만큼을 평가이익, 평가손실이라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보유 시의 회계처리. 자,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일정의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배분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배당금이라 부르는 거고요. 맞죠?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돈 빌려줬으니까 뭘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이자를 수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인데, 배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회사가 원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 얼마씩 드릴게요 해서 돈으로 주는 금전 배당이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몇 주를 더 드릴게요 라고 해서 만다 주식으로서 배당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부분은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주식 배당으로 수령하는 경우, 주식으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회계 처리 없다라는 거, 분기 없다라는 거.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늘어났겠죠. 그로 인한 단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시장성 있는 S전자의 주식을 단기 보유 목적으로 100주를 한 주당 만원, 앞으로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붙으면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분계를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월 1일 날 분계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만원짜리 100주니까 얼마입니까? 100만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분계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게 우리는 분계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만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지 어떤 회사 주식을 얼마 주고 샀는지를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만드느냐? 보조장부를 만든다라는 거죠. 보조장부를 만든다. 그래서 10월 1일 날 S전자의 주식을 100주를 샀고 한 주당 단가가 만원이었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어떤 보조장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본다 그러면 11월 1일 날 S전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주식으로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자 현금으로 받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11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배당받은 100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1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신에 11월 1일 기준으로 S전자의 주식이 100주가 더 들어왔죠? 근데 샀는 금액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토탈 합계를 해보면 11월 1일 기준으로 S전자의 주식은 전체 200주가 있을 거고요. 이 금액은 100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한 주당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된다? 5,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으로 수령했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지만 대신에 그날 현재 보조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주식에 대해서 수량과 단가는 새로 재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좀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수료, 구입할 때 수수료와 처분할 때 수수료, 결산 때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도 받고 이자도 받지만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꼭 유의하시고요. 이 내용만 잘 아시게 된다면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연습 문제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꼭 강의 종료 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이번 유가증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